반려견을 키웠을 때 장점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인내심이 정말 많이 늡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마이콩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데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분들 계시죠? 가족을 설득해야 된다라든지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지금 반려견을 20몇 년을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것들, 반려견을 키웠을 때 장점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설득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인내심이 정말 많이 늡니다. 네. 사람하고도 소통할 때 이게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바탕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재천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반려견은 다른 종이잖아요. 다른 종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것들은 정말 많은 인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소통하려고 할 때도 좀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사고를 안 치냐? 사고 정말 많이 칠 수 있습니다. 배변 실수 정말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 파괴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정말 아끼는 그 스웨터가 있는데, 그 스웨터를 이제 인보하는 이 친구가 물어 뜯어갖고 구멍을 내놓고, 또 제가 정말 아끼는 그 비니가 있었는데 그것도 얘가 물어 뜯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내 말을 안 따라올 수 있고요. 반려견 트레이너지만 반려견하고 소통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 많이 포기해야 되죠. 나는 이 친구랑 같이 막 산책 나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여기서 쉬고 싶은데 이 친구랑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어려운 선택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반려견을 트레이닝하고 반려견을 뭔가 행동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오래 참음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너 발 들어가지고 저기 포스트잇에다 발을 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에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아이가 발을 포스트잇에 대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힌트를 줘가면서 이 아이한테 알려주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내가 참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트레이너로서 생활을 하면서 원래 성격이 조금 더 다혈질이고 짜증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뭐 지금도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려견들한테 화내고 반려견들한테 짜증내고 이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다면 화내고 짜증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반려견들한테 내가 화내고 나의 감정적으로 뭔가 행동해서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네. 반려견들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감정 상태로 그런 자극적인 뭔가를 줬을 때 이 반려견들의 트레이닝은 어렵거나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효과가 없는 건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런 그 마인드 컨트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려견은 얼마나 인내하고 있겠습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반려견들은 제가 나가면, 출근을 하면 12시간, 13시간, 15시간 있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네들의 시간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12시간, 13시간 기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기다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누군가를 12시간 이상을 기다린다라는 것들은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힘듦일 텐데,
그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다라는 것도 얘네들은 엄청난 인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반려견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하고 있었을 때도 이 친구는 받아줘야 되니까 인내를 좀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얘네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얘네도 인내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는 반려견을 소유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내 거야. 내가 기르는 애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들이 뭐냐면 쟤는 내 건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쟤는 내가 기르는 애인데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안 나오지 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반려견과 저는 이렇게 사이가 되게 멀어지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나는 속상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미워지고 싫어지고 하면서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근데 이게 소유한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에서부터 됐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반려견들을 보기 시작했냐면 이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생명체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아이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고 이 아이는 그 아이 자체만으로서도 존중받아야 되는 아이구나.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이 아이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친구 또는 동반자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반려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정한 반려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려견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나와의 동반하는 생명체, 이 아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친구 같은 관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만함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면 약자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려견을 키우고 어디를 산책을 나가요. 그러면 이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반려견이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변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격하게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얘가 짖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나한테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다 얘네한테로 쏠리는 거예요. 반려견들한테로. 그러니까 개 키우는 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인사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선물을 조금이라도 더 드린다든지 이웃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밖에 없고 무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반려견들한테도 무례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강요하게 됐을 경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한테 했을 경우 얘가 싫어하는데 얘네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는 그 건강한 삶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가서 막 이렇게 예쁘다고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랑 장난친다고 너무 격하게 막 이렇게 장난을 친다든지 아이들을 조금 얘네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행동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도 예의를 지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이것들을 얘는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더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례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이 반려견들을 키우면서 저는 되게 운동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삶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스포츠하고는 조금 더 멀어지고 운동할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봐야지, 운동할 시간에 아이템이라도 더 구상해야지, 아이디어도 더 짜야지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반려견들을 키우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산책이라도 한 번을 더 나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산책을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를 나가니까 이 시간들을 총 합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량을 밖에서 보내거든요. 꾸준한 속도로 해가지고 30분 이상 해야지 뭐 지방이 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운동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직접 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려견들하고 같이 꽤 많은 키로수들을 걷고 있거든요. 하루에 3, 4km는 기본으로 걷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활력이 조금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혼자 살면은 산책을 뭐 나가봤자 5분 나가거나 안 나가나 이럴 텐데, 얘네들 때문이라도 20분, 30분이라도 더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우울한 감정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운동을 최근에 좀 시작하게 됐는데, 그 운동도 제가 진짜 너무 싫어하는 운동이었어요. 달리기인데 그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반려견들을 놀아주고 싶고 반려견들이랑 같이 뭔가 재밌는 일상들을 막 만들고 싶고 한데 제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체력을 늘려서 이 친구들이랑 되게 양질의 시간들을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도 체력들을 조금 더 기를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려견을 키우면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이들이랑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로 아이의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얘네들이 저한테 주는 사랑, 그리고 제가 얘네들한테 주는 사랑, 주고받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견 트레이너로서 이제 방문 교육을 하고 많은 보호자님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반려견을 키우시면서 사랑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려견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20여 년간 반려견을 키워오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설득하실 때, 또는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